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사이킥 하프타임 묘성 장군 김묘성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묘성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뵙고 네. 오늘 수요일 날 뵙고 이번 주 금요일은 네, 그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그런데 다시 시간이 생겼거든요. 네. 근데 이 자리는 이미 다 찼다고. 그랬구나. 여기가 네. 경쟁이 나름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오늘 묘성 장군 네. 묘묘와 묘성 장군 사이에는 너무 큰 갭이 있는 것 같은데 묘묘로 불러주시는 분이 계시고 묘성 장군으로 네. 불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좋습니다. 묘성 씨가 주목한 오늘의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네. 저는 2024년에 과연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인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어제 MBC 보도로 공개가 된 내용이죠. 경남 양산으로 가겠습니다. 양산시 의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김태우 의원이었고 여성 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네. 근데 김태우 의원과 그 여성 직원이 나눈 대화가 지금 계속 공개가 되면서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조금만 그러니까. 말씀드릴까요? 네네. 일단 여성분이 아주 예의 있게 꾹꾹 눌러서 정당하게 항의를 합니다. 엉덩이 때리신 건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한 장난은 자제 부탁드립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같습니다. 자제 부탁드립니다라는 표현 속에 혹시나 내가 무언가를 항의를 해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뭔가 역효과가 날까 봐 그 꾹꾹 눌러남는 그런 뉘앙스가 저는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거기에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심하게 장난친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네. 장난이라는 표현이 잘못됐죠. 이게 만약에 추행이 사실이라면. 이게 어떻게 장난입니까? 네, 그런데 보면 그래도 뭔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걸 인지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보면 또 다른 내용도 보이거든요. 아까 뽀뽀처럼 과도한 스킨십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놀랍습니다. 미안.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의미로 한 건데 누가 감사를 그따위로 합니까? 그러게요. 내가 또 오버했네. 자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전 정말 좀 슬펐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끝에 불만을 늘 표시를 하면서도 밑에 웃음 표시라든지 뭐 이렇게 남은 하루도 힘찬 하루 되세요라고 말하는 그 대화 속에 위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재판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남은 하루도 힘내세요. 내지는 웃음 표시 이런 게 양해 의미로 자꾸만 해석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판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긴 했는데 과거에는 그런 뭐 물결무늬, 웃음 표시, 뭐 힘내세요, 뭐 이런 의례적인 인사말들 있죠. 네.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갑질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사 표시들이 전부 다 양해하거나 둘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해석되는 변호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좀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를 조금 더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마음이 드는 게 이게 시의원과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 의회 직원. 의회 직원이면 아마 공무원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시의원 하면 시에서 정말 갑에 위치잖아요. 예.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럼요. 그러면 이 직원보다 더 높으신 분들도 네. 이 시의원한테 무언가를 말하는 거 굉장히 어려웠을 테고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정말 매번 찾아가는 그런 수고도 있었을 테고 그런 위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좀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당연하고요. 들어요. 오히려 오히려 그런 위계 질서가 있는 그러니까 하이어라키가 있는 곳에서는 보다 더 엄격하게 오히려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런 김태우 양산 시의원 네. 의원직은 아직 유지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탈당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의원직은 유지하고 있는데 네. 이 양반이 기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직원과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을 해요. 네네. 그런데 보세요. 거부하지 않아 괜찮은지 알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거부하지 않긴요.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이게 다 있는데요. 예, 근데 그 뒤에 네. 물결, 눈웃음, 오늘도 힘내세요. 이런 이야기가 거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는 해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것을 법정에서 판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네네. 이럴 때는 성인 여성이 나이가 몇 살이나 됐고
본인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는 했지만 다음에 뭐 노래방에 오라고 했을 때 나왔다. 근데 이제 이 여직원분이 노래방에 갈 때 다른 직원한테 나 어디에 있다. 혹시라도 위해를 받거나 내가 저항을 하다가 무슨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나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걸 미리 알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녹음도 다 예, 해놨더라고요. 녹음도 해놓고 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불관계가 있었다라는 그렇습니다. 점들이 더 정확하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네. 오히려 아니 성인 여성이 공무원씩이나 된 사람이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는데 또 자꾸 나가? 왜 거기에다가 눈웃음 그 답장을 보냈어? 이런 식으로 저는 뭐 안 봐도 뻔한데 네. 김태우 씨 변호사는 그런 식의 변론 방향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네. 그것을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지가 중요하고요. 판사들이 정말 성인지 감수성을 제대로 갖춰야 돼요. 성인지 감수성 떠나서 네. 지금 회사에서 위계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네, 그럼요. 예? 자, 오늘 저녁에 회식하지. 물론 뭐 MZ들은 거부한다고 하는데 이런 관계에서 그걸 거부하고 저는 오늘 필라테스 해야 돼서요.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그렇죠. 겁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성질이 다른데 뭐 저 같은 사람이나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마다 정말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 이게 참 적용한다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저 그래서 그런지 기사를 한번 쭉 살펴봤거든요. 네네. 관련 기사를 봤는데 어느 곳은 당적과 네. 물론 지금은 이제 탈당을 했지만 당적과 이름도 아직 익명으로 처리한 데가 그렇더라고요. 많더라고요. 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제가 지금 검색했을 때 한 뭐 3시간 전, 5시간 전 최근 기사로 봤을 네, 맞아요. 때에도 뭐 굳이 이렇게 익명으로 하나? 그래서 그런지 댓글에서도 그냥 국민의힘이면 국민의힘이라고 써. 뭐 이름 다 나왔는데 이름을 써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네. 그 의도가 뭔지 저는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MBC가 이게 첫 보도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단독 보도를 했고요. 어제 저녁에 어젯밤에 했고 여기 단독 보도 첫 보도 할 때 네. 이름과 당적을 다 밝혔어요. 그러니까 근데 단독 보도 이후에 소위 받아 쓰는 보도를 하는 데서 오히려 이름과 당적을 밝히지 않는 얼마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시는지요. 굳이 콕 집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음성까지 보도한 그것도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랬죠. 지탄받고 있는 이성균 씨 그분이, 사건 예. 때 그런 얘기 다 했는데 여기서는 굳이 그러세요? 그리고 연합뉴스에서 오늘 12시 45분 보도를 보니까 국민의힘은 17일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탈당한 경남 양산시 의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라고 해서 국민의힘 수사 촉구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게 분명해졌고요. 다른 네. 언론에서도. 다만 여기서도 그분 이름은 이야기 안 하셨더라고요. 양산시 A 의원 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성추행 기간이 1년이 넘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쭉 이어졌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엄격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판부에서 제발 의원과 의회 직원 사이에 이 위계 관계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을 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을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도 이 피해 여성분을 좀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피해자이지만 그 안에서 계속 뭐 봐야 하는, 물론 지금 다른 데로 아니요. 옮겼다고 하는데 네. 의회를 그만뒀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여태까지 이거를 밝히지 못했던 이유가 문제 제기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이유가 계속 그곳에서 일을 해야 되고 또 한 번 피해자라도 꼬리표가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좀 이 사건이 제대로 뭐 처벌이 나오고 해결이 될 때까지 양산 씨도 좀 손 놓지 말고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뉴스는 뭐가 있을까요? 가겠습니다. 두 예. 번째는요. 하프타임에서도 몇 번 다뤘던 뉴스인데 이정섭 검사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처남댁 강미정 씨가 남편이 과거에 썼던 휴대폰을 사설업체에 맡겨서 포렌식을 의뢰했는데 아직까지 포렌식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물론 이 포렌식 업체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유심을 변경해서 본인 거라고 하지만 실제 사용자하고 의뢰한 분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강미정 씨 폰이 아닌 거 아니에요라는 것 때문에 그 자료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것만 봤을 때는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업체 측의 네. 입장이. 근데 네, 이거는 이제 근데. 두 가지
를 짚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왜 강미정 씨는 사설업체 포렌식을 맡겼는가? 왜냐하면 최초에 자기 핸드폰을 줬을 때 그 SD 카드까지 같이 줬는데 SD 카드가 분실됐어요. 없어졌어요. 이거는 경찰에서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검찰에서도 증거 목록을 쭉 보니까 원래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는 것을 검찰에서도 확인을 해줬어요. 즉 본인의 핸드폰을 냈을 때 이게 계속 증거물로서 존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분실 우려. 예. 네. 그다음에 이거 자기가 받아서 유심카드 갈아 껴서 내 핸드폰으로 썼던 거예요. 따라서 사실은 업체에서는 소유권 여부를 업체는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강미정 씨가 맡겼고 강미정 씨가 썼던 거기 때문에 해서 주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미정 씨가 사실 절도를 했는지 말았는지는 그냥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절도죄로 고소를 당한 네. 상황이죠. 지금. 왜 이런 세세한 법리를 사설업체가 검토하고 있을까? 누가 알려줬을까? 난 이게 궁금하다. 그렇군요. 네.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3부에서는 윤여준 전 장관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